안녕하세요. 꽤 크네요. 유벨럭스의 이진표 상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세션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앞쪽에서 이제 사장님이나 저희 부사장님이나 조금은 이제 수면 위에 저는 좀 약간 높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업적인 얘기들, 또 전략적인 얘기들, 미래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저는 좀 수면 아래에 있는 좀 이제 밑에서 좀 기는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초짜죠. 단말을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건 초짜인데 저희가 뭘 겪었고 또 뭘 느꼈고 또 그나마 그래도 경험상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그것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또 왜 굳이 단말을 하냐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개발로 따지면 사실 제 대답은 되게 명확했습니다. 사실 유비벨럭스는 플랫폼 회사고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단말을 해야 되는 또는 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사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미드피라고 이제 단말, 이제 모바일 단말이죠. 플랫폼을 이제 처음 출시하고 상용화하고 했던 게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에 소개받았던 그 지노스라는 자바 기반 이제 전체 피처폰을 만드는 그런 것들 상용화를 했었고요. 위피, 그다음에 티팩, 모바일 위젯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모바일 쪽에 있어서의 단말 플랫폼들을 만들고 상용화하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통신사하고 연계된 어떤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통신사에 뭔가를 제공하는 일들을 했다면 이 범위를 좀 넓혀보자. 다른 사업군, 다른 제품군, 다른 회사에게도 한번 해보자고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저희가 패키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소개 자료에 있던 건데요. VM 자체만 패키징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미드피와 위피를 섞은 거, 그다음에 UI 솔루션만 따로 한 것들. 다양하게 저희가 시도를 했고 또 일부의 성과도 있었고 또 어딘가는 이제 이렇게 팔리기도 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몇 년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결론인즉슨 의외로 이제 별로 임팩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디바이스 없이 저희가 이것만 했더니 그냥 자주지도 않고 아주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시장에서 막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많은 고객들이 완전한 제품을 원하지 그 전체 제품의 일부, 어떤 피처 하나, 어느 부분 하나만을 원하지 않다는 거죠. 다들 원하는 건 그냥 나한테 다 줘봐. 다 되는 거. 이런 걸 줘봐. 라는 게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제너럴라이즈 된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일반화된 뭔가를 제공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말에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무엇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 어디서나 잘 도는 거, 이런 것들 자꾸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에 어떤 구체적으로 구현된 무엇이 아닌 다음에는 되게 제너럴한 어떤 제품들은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사람들이 흥미를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사실 저희가 뻔히 아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그 몇 년간의 경험으로는 어떻게든 플랫폼이란 거는 디바이스랑 같이 가지 않으면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다행히도 또는 불행히도 안드로이드 시대가 왔죠. 맞고. 그리고 저희가 봤던 가능성이 이제 태블릿이라는 게 어떤 모바일 핸드폰 이후에 또 다른 세컨 디바이스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고민들 속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을 만드는 걸 저희가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적인 요소들, 전략적인 것들 많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이 개발 우리가 해왔던 히스토리상 이런 부분에는 니드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어떻게 만들어보자는 어떤 걸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려고 봤더니 별로 쉽지는 않죠. 사실 저희가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제조나 이런 쪽은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만드는 게 과연 그나마 실수를 좀 줄이고 그나마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주워들은 지식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좀 짜봤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이제 저희한테 그럼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뭐 이런 차원이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뭐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 단에는 뭐 해본 게 많이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있고 경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회사에 이제 디자인 센터라고 해서 꽤 오랫동안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은 이제 회사 내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꽤 실력을 인정받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디자인 관련된 일을 이제 수주해서 하기도 하는 뭐 이런 조직이 있었고요. 그러면 굉장히 거의 회사 초창기부터 퀄리티 컨트롤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 왔고, 그 조직이 어쨌든 그동안 계속 이제 뭐 실제로 이제 통신사 같은데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그 회사의 어떤 검수하는 것들 대신하기도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뭐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 이제 기구, 뭐 하드웨어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포팅, 뭐 주로 이제 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공부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 역량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고, 또 그런 게 회사에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를 좀 찾았고요. 뭐 손쉽게는 저희가 외주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원타임 프로젝트 기반으로 끝나는 어떤 관계가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과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 베이스가 아닌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구도로 저희 파트너를 찾았고, 특히 이제 핸드폰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던 BMP라는 회사와 저희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베이스하에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BMP는 뭐 캔유 단말기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하드웨어 설계나 이제 그런 시스템 포팅들을 담당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하고는 사실 꽤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던 회사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막상 이제 저희가 단말 개발하는 걸 옆에서 보고 나니까 실제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항상 마지막에 이제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서 일정을 늦추게 하는 어떤 요인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는 개발 쪽이고 하나는 이제 검증 쪽일 텐데, 개발에서는 저희 목표는 어떻게든 오디오와 에러를 줄이고, 또는 그런 게 생기더라도 이제 그게 이제 멀리 프로퍼게이션 되는 걸 이제 막는, 최대한 단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었고요. 물론 많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도 온고잉입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셋업을 한 거는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빌드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식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빌드 에러나,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저게 이제 자동으로 빌드를 하고 에러가 있으면 이제 담당자한테 바로 이제 메일이 가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저희가 소스를 수정하고 서버에 올리면 적절한 이제 로그 같은 걸 남기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 룰을 정하고 그 룰에 어긋나는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체킹해서 바로 메일을 발송하는 식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CTS하고 구글이 이제 자체 인증을 위해서 테스트 툴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인증용으로 물론 써야 되지만 저희 내부 용도로 쓴 게, 꽤 이른 시점에 CTS를 어쨌든 풀리 돌리고 저 결과를 이제 매주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 릴리스 때마다 검증을 해서 어떤 안정성 자체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뭐 중간중간 잘 안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위클리 베이스도 코드 리뷰를 수행했고, 저희 좀 다른 이제 서포트하는 조직 쪽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틱한 코드 어널리시스를 이제 어떤 데일리 단위도 좀 계속 수행하는, 그리고 이제 이건 다음 모델 정도는 좀 준비하고 있는 건데 유닛 테스트를 이제 데일리로 수행하는, 역시 자동으로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증 쪽에서는 뭐 저희가 경험이 많으면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첫 단계니까 일단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자 하는 게 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ES 정도 단계가 가야 이제 검증 사이클이 도는데, 저희는 워킹 단계부터 좀 검증 사이클을 돌게 계획을 세웠고요. 최초에 어쨌든 가장 많은, 좀 최대한 많은 수의 TC를 좀 확보해서 그 어떤 검증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안정화를 좀 꾀하는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적 이슈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단말 처음 만들다 보니 모든 걸 다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거짓말이 되거나 실제 현실화가 좀 되기 힘든 요소가 있었어요. 저희 포커스는 이제 미디어에 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쪽 관련된 어떤 앱이나 그런 식으로 관련된 기능들, 코덱들 이런 쪽에만 관심을 많이 뒀고 거기 집중했고, 뭐 DLNA 같이 어떤 미디어 쉐어링하는 서비스나 등등등 이제 미디어에 관련된 거에 저희가 주로 집중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좋은 걸 먼저 말씀드릴지 나쁜 걸 먼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먼저 좋은 걸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잘 된 것들 저희가 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들 먼저 설명드리면요. 먼저는 이제 저희가 잘 몰랐던 이제 기구나 하드웨어적인 신뢰성적인 측면입니다. 몇 가지 이제 핸드폰 쪽에서 온 것들이나 뭐 딴 쪽에서 온 어떤 기준들 가지고 저희가 신뢰성 테스트를 했었고요. 뭐 실제로는 이제 한 3단계에 거쳐서 저희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단계는 한 7개 정도가 페일이 났었고요. 2차에서는 다시 그중에 2개 정도가 페일이 더 났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전체를 다 패스를 시켰는데요. 뭐 한 번에 패스를 못한 게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빨리 패스를 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계속 저희한테 사실 논란이 됐던 드랍 이슈였고요. 실제로 이게 단말이 핸드폰 같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서 드랍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쪽 Q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기준을 높게 가져가는 바람에 하여튼 이 문제가 저희는 좀 괴롭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찍어놨더라고요.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이제 드랍을 뭐 보통 6면 뭐 이렇게 드랍을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이 사이클을 몇 번 돌고 이제 정상 동작하는 게 이제 기본 조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구 쪽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그 기준에서 Q에서 가져가냐 맨날 이랬었는데 뭐 싸우다가 결국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잘 통과해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TS인데요. 저희가 거의 6월부터 준비에 들어갔어요. CTS는 보통 이제 좀 늦은 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는 좀 일찍 들어가서 6월부터 준비를 했고 실제 이제 7월 초에 이제 저희가 풀리 다 돌리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까지는 아직도 포팅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번은 다 풀리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9월까지는 계속 이제 그거 베이스로 일종의 리그레션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나빠지는지 안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사실은 그 사이에 또 사이드 이펙트 몇 가지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9월 말까지 가서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 돌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글이 참 재밌는 게요. 저희가 처음 돌리기 시작했을 때가 CTS 버전이 이제 R4입니다. 리비전 4였는데 2달 만에 사실은 R9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반면에 또 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또 발전하고 있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저는 계속 R4로 돌리다가 어느 날 봤더니 서버에 가봤더니 또 최신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사실 좀 더 몇 개 고생을 하긴 했는데 참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걸 계속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플랫폼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 한번 돌릴 때는 좀 힘들었지만 막상 돌리고 나니까 한 번 다 돌리는데 이제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면 다 돌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릴리스를 하게 되면 이제 바이너리 제작하고 보통 밤에 이제 돌려놓고 가면 이제 아침에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뭐 좋아지진 않지만 저는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이제 테스트 결과고요. 마지막 결과는 이제 9월 29일 날 돌렸던 결과긴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아직도 소프트웨어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고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럴 때마다 사실 다시 돌리고 있긴 합니다.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돌린 결과고요. 저희가 거의 주 단위 릴리스를 해서 15차 수까지 갔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커버리지 자체가 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이건 저희가 이제 나름의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점이지만 무조건 시작해서 어쨌든 안정성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요 근방부터는 패스 레이트는 거의 99%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버올 패스 레이트가 사실 차이가 났던 이유는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미진했거나 아니면 테스트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아예 커버하지 못했던 테스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보된 다음부터는 사실 뭐 거의 100% 근접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한 얘기들, 성공적으로 했던 얘기들이고요. 물론 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쉽게 모든 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는.
그래서 이제 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맞닥뜨렸던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는 저희한테 이제 트랙 레코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단말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산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우리가 너네를 어떻게 믿고 너네를 지원해 주냐. 너네가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고,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생산해 낼지 안 낼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지원하냐. 뭐 사실 뭐 거의 이런 수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주요 부품을 구매하는 이슈나, 아니면 어떤 협력사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는 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최신 OS를 받고 솔루션들을 받고 하는 것들, 모든 거에 있어서 거의 단계별로 블락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남들은 되게 쉽게 하는 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어떤 프로젝트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문제였고요. 또 초창기에 제일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품질 기준을 셋업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Q나 저희 개발이나 뭐 또는 저희 영업이나 상품 기획이나 전체가 모여서, 야, 우리는 어떤 제품, 어떤 수준의 제품을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약간 커진 스마트폰을 볼 거냐, 아니면 이게 작아지는 랩톱을 볼 거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사실은 어떤 이런 식의 품질 기준들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우리가 워낙 높은 수준을 여태까지 유지해 왔고, 한국에선 특별히 또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거기에 기준에 맞추려고 봤더니 사실은 이쪽 한쪽에 기구나 이런 거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분들은 막 미치려고 하는 거고요. 너무너무 힘들다 이건. 어떻게 이걸 하냐고. 반면에 이제 랩탑 쪽으로 가기에는 사용신에서 사람들이 뭐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 어떻게 할래? 뭐 예를 들어 쉽게는 탁자도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드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다음에 랩탑을 무슨 찜질방에서 쓰진 않겠지만 얘는 그러면 휴대용 기기니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기준들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 기준을 셋업하고 또 원칙을 정하고 했는데, 이게 뭐 처음이니까 사실 굉장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 논쟁도 되게 많았고요. 앞서는 저희가 이제 신뢰성이라는 기구나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신뢰성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통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감성 품질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힘든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감성 품질이라는 건 이제 숫자로 수치하기 좀 힘들지만 눈으로 보는 어떤 느낌들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굉장히 틀리고, 보는 관점도 틀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도 굉장히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 기구 같으면 저희가 아예 QDM이라고 어쨌든 초기 단계 금융을 2번을 팔 수밖에 없었고요. 또 본금융 수정하는 거는 이제 업체가 알아서 수정한 거 말고 저희 어떤 요청이나 수정 때문에 수정한 것도 5회나 수정을 했고요. 어떤 컬러 같은 거는 저희가 뭐 한 3종 정도를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어느 게 더 낫냐. 그리고 뭐 인쇄 사양 이런 것들도 뭐 3종 이상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쩌면 신뢰성 같은 데 드러나지 않는 문제였는데, 이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보고 감성적으로 좋다 나쁘다 얘기하면서 사실 저희 일정 자체를 굉장히 늦추는 또는 오래 걸리게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성능 같은 건 이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눈에 보이는 어떤 딱 검출된 수치 말고도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성능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도 튜닝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CATL 소프트웨어적인 튜닝이 많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디버깅 이슈가 아닌 이런 식의 튜닝 이슈도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안정화 또는 그 튜닝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신뢰성 테스트가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최소 기준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감성 품질이 결국은 저희 일정이나 어떤 걸 셋업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막상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자체에 버그가 꽤 있더라고요. 그럼 뭐 저희가 안드로이드만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느낄 거지만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그 폰에서는 고쳐진 문제일지라도 또 많은 문제가 여전히 안드로이드 베이스 소스에 남아 있고요. 좀 당황스러운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외장 SD에 있는 파일이 넣었다 뺐다 계속하면 삭제되는 문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리포팅 됐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받는 소스나 기본 소스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뭐 브라우저 같은 데는 한글 인코딩이 빠져 있습니다.
뭐 한국에 파는 모드 폰들은 사실 당연히 이게 돼 있지만 저희가 받는 기본 소스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 당황스럽죠. 뭐 한글 MP3 ID3 택 같으면 이제 한글 글씨가 깨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나쁜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안드로이드가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항상 일종의 타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신의 소스 상태와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 이미 했던 또는 누군가가 아직 오픈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는 항상 갭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 줄일 거냐, 또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가 저희한테는 되게 끊임없는 숙제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받았던 되게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CTS라는 이제 구글이 생각하는 일종의 검증 툴인데요. 이게 뭘 검증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이 CTS를 통과한 단말기는 다른 단말기와 호환이 돼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걸 이제 인증해주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뭐 문서상에서도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CTS는 아무리 통과하고 있지만 다운받는 앱들이 동작했다 안 동작했다 또는 에러가 있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매뉴얼 앱 테스팅이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저희가 경험이 좀 쌓이면 나아지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정말 앱의 문제냐 플랫폼 문제냐를 사실 알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다운받은 앱들은 소스가 없기 때문에 걔가 잘못 짰는지 잘 짰는지 사실 판단할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플랫폼 쪽에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하나를 수정했을 때도 굉장히 이게 정말 이게 잘 수정한 거냐 또는 문제가 없는 거냐 검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뭐 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앱 리스트 저희가 이제 결국은 필터링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요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좀 굉장히 어렵고 마지막까지도 되게 힘들게 했던 요소가 이 레졸루션 이슈였습니다. 결국 이제 하드웨어 스펙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애쉬 사이즈의 이슈가 될 텐데요. 동등 수준 하드웨어에 비해서 저희가 레졸루션이 좋은 편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메모리를 훨씬 많이 쓰고요. 화면 사이즈가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커진 거니까. 그리고 스크린 업데이트를 한번 하는데도 오버헤드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나 메모리 사용량에 있어서 다 오버헤드가 됐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어떤 안정성 이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첫 단말에서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로우 메모리 킬러라고 이제 메모리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만들었고 그래도 꽤 작동하고 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버그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그 부분부터 저희가 튜닝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의 튜닝된 결과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더 근본적으로 고치는 부분도 사실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히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숙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럼 스키아는 이제 그래픽 라이브러리 부분이고요. 화면 갱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PC 기반 웹 브라우징 이런 거 할 때 사실 성능 차이가 꽤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D 그래픽스 이제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대략 뭐 7 FPS에서 16 정도까지 개선이 되는데 물론 이건 벤치마크 성능이니까 실제 성능이 2배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실제로 이제 PC 웹 같은 걸 봤을 때도 스크롤링 같은 데 속도가 상당히 개선됐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화면이 커지는 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좀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이제 겪었던 이제 어떤 나름대로 잘했던 부분 또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요약하자면 제가 단말을 해보니 다들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 특별히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트랙 레코드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돈과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요소긴 했고요. 저희가 당연히 더 많을수록 어쨌든 미스테이크를 되게 줄일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름 저희가 첫 사이클을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유의미하게 충분히 얻을 걸 얻어서 마무리하고 있다.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다음 사이클을 갔을 때는 이런 실수를 확실히 줄여서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희가 저희의 뭔가를 많이 넣기에는 시간이나 어떤 그런 역량의 제약이 좀 있었고요. 어쩌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최우선으로 갔던 경향이 좀 있는데요. 다음번이라면 아마 저희 역량을 좀 총동원해서 남들과 다른 뭔가들 더 많이 드러내고
것들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안드로이드는 사실 아직은 컴플릿하다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피처나 새로운 픽스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어떤 최적화를 할 만한 여지들이 꽤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CTS라는 어떤 중요한 툴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컴패터빌리티를 충분히 또는 완전히 개런티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 또는 지금 많이 갖췄던 역량 중에 하나로 플랫폼을 수정하고 또는 개선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 마지막이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잘 안 준다가 사실 가장 큰 이유고요. 실제로는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든 업그레이드를 가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오피셜리는 어쨌든 저희가 아직까지 오피셜리는 액세스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못한 거고요. 저희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디바이스의 시장에 정말 판매가 될 거는 이제 저희 영업이 하실 말씀이긴 하지만, 네, 판매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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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사실 뭐 커진다고 성능이 나빠질 건 없는데요. 이제 크게 두 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사이즈가 커져서 더 데이터량이 많아지는 건 이제 화면에 대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지들 같은 것도 디코딩할 때 다 오버헤드가 커질 거고요. 당연히 드로잉하는 것도 오버헤드가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일단 많이 쓰게 되니까 보통 가비지 컬렉션의 오버헤드가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금 일단 한 거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어떤 2D 그래픽 관련된 부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관리 쪽은 저희가 힙 사이즈를 최대한 많이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쨌든 메모리 관리 자체를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노력했던 거고요. 지금 뭐 뒤에서 시간이 다 끝났다고 하시니까 더 다음 질문들은요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